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3회 모의 문제 중 원가회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원가회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생산관리 부분과 원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관리는 제품을 만들려고 작업지 시설을 내려서 지시서에 또 재료를 또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를 투입하고 만든 다음에 완성품이 완성이 될 때 이때 완성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정보를 들어가고 어떻게 배분할 건지 배분 기준을 준 다음에 드디어 원가 계산을 합니다. 개별 원가나 종합 원가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조원가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출제 문항은 5문항이고요. 각 4점씩 해서 2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가회계에 입력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아요. 첫 번째는 재무회계 파트를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원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사를 바꿔야 됩니다. 회사를 바꾸어서 로그인을 하고요. 작업은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번 문항부터 입력하지 않고 3번 문항부터 입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작업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지시서를 내리실 때는 작업장별로 작성을 해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1작업장, 2작업장, 3작업장 이렇게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별도로 내려주시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서별로 계속 끌고 올 거거든요. 배부기준, 원가 배부기준을 할 때는 당월 데이터 생성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파트에 있는 각종 경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재료비 쪽엔 재고자산 수불부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노무비,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월 데이터 생성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반영을 시키고 직접 재료비를 이제 계산할 때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작성을 합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원재료 또는 부재료인 재료만 마감을 합니다. 제품을 완전히 만든 상태에서 마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마감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만 마감을 하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원가를 반영할 때는 완성품 원가를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완성품 원가도 제품별로 반영을 합니다. 제품별로 반영한다. 원가 계산을 하고 이제 마감을 할 때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마감을 하는데 이때 결산자료 일자에 1월부터 구하고자 하는 월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4월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할 거다. 그러면 마감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선택을 하신 후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제조원가 명세서는 한 달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시험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에 월별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끌고 와서 구하고자 하는 월, 만약에 4월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 거다.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재고액은 기말 재고 반영키라는 게 있습니다. 기말 재고 반영키, 즉 기능 모음에 기말 재고 반영키를 꾹 눌러서 반영을 하면 원재료 재고액, 제공품, 즉 공정 라인에 있는 제공품의 재고액까지 반영을 시키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주식회사 삼진전자의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원가 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사 코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즉 변경하셔야 되는데 주식회사 삼진전자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F2 눌러서 제3회 원가 주식회사 삼진전자 클릭. 로그인. 상단 위에 제3회 원가 주식회사 삼진전자가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1번. 다음은 5월 원가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자, 5월의 원가 계산 과정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단, 임금 및 제조경비는 주어진 기초자료에 이미 처리되어 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5월 9일 다음의 작업 지시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요 자재를 출고하였다. 그러면 작업 지시서 입력하고 자재 출고 입력까지 해야 되겠죠. 자, 지시서 내용은 5월 9일 날 지시를 했고 제품 101번과 1작업장에 300개를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작업해 달라고 지시서를 내렸고요. 이 작업장에는 제품 102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작업을 400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물류관리에 생산 작업 지시서 클릭. 5월 9일로 조회하시고요. 지시일날 일자는 2021년 05월 09일, 완료는 2021년 05월 30일까지. 첫 번째 지시서는 제품을 더블클릭 또는 F2 하세요. 제품 101번을 몇 개 만들어 달라 그랬냐면 300개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작업장은 제1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작업장별로 작업 지시서를 발행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지시일은 2021년 05월 09일부터 2021년 06월 05일. 두 번째 지시서죠. 제품을 만드는데 102번입니다. 지시 수량은 400개가 되겠고요. 제2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시서 2개를 발행했습니다. 같은 날 주요 자재를 출고했으니까 자재 사용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관리에 생산관리 자재 출고 입력 클릭. 5월 9일입니다. 같은 날 출고했어요. 지시번호 첫 번째 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품 101을 300개 생산을 하는데 부품 01번 300개 단위로 제1작업장에 보내줬어요. 자, 자산명은 원재료가 되겠죠. 원재료 더블클릭 부품 01번입니다. 300개. 작업장은 제1작업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원재료 이번에는 부품 02입니다. 02는 400단위를 출고를 시켰고요. 제2작업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시서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산 라인에서 만든 다음에 완성품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겠죠. 두 번째 항목입니다. 5월 31일 작업 지시서 5월 9일 발행한 분에 대해서 생산 자료를 등록하다. 제품 101과 제품 102입니다. 300개 완성됐고 아직 미완성된 제공품이 있는데 70% 완성대를 보이고 있고요. 작업 투입 시간은 400시간과 300시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물류관리로 오셔서 생산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5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제품 101을
몇 개 완성했어요? 300개. 그러면 생산량 300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투입 시간은 400시간을 투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이번에는 102는 완성이 300개예요. 그런데 400개를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300개 완성시켜 주시고 투입 시간은 30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시서와 두 번째 지시서의 생산량을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5월에 원가 기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라 한다. 자, 원가 기준 정보를 등록을 해서 서로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무비 배분 기준부터 가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오셔서 원가 관리, 원가 기준 정보입니다. 배부 기준 등록 클릭. 첫 번째 탭은 노무비 배분이고요. 두 번째 탭은 보조 부분 배분입니다. 5월로 조회하시고요. 당월 데이터 생성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회계 모듈에 있는 장부에서 지출된 내용이 끌고 옵니다. 예. 생산 1부와 생산 2부가 있었는데 생산 1부는 7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됐고 생산 2부는 500만원이에요. 그럼 총 근무 시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시간당 임률이 나옵니다. 제1 생산 1부 400시간이고요. 생산 2부는 500시간입니다. 1부는 임률이 17,500원이고요. 2부는 만원입니다. 보조 부분 배분 가겠습니다. 보조 부분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끌고 옵니다. 동력부와 가공부 갖고 왔어요. 생산 1부에 동력부는 50대 50으로 분배를 하겠답니다. 그럼 50대 5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가공 부분은 60대 40입니다. 60대 40으로 이렇게 비율을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작업 진행률 등록이 있습니다. 즉 미완성된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 진행률 등록을 클릭. 5월 완성되지 않은 수량이 100개가 있었어요. 이 100개의 진행률은 70%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진행률은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이걸로 인해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문항입니다. 5월에 실제 원가 계산을 작업하시오. 자, 이제 원가를 계산해야 돼요. 완성도 됐고 기말 제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하는데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초 제공품이 있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계산을 제일 먼저 해볼 거예요. 프로그램에 보시면 기초 제공품 계산 단추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물류관리의 원가관리, 원가 계산의 기초 제공품 계산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작업 진행률 등록에 나와 있는 단추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계산 클릭. 5월로 조회를 하시고, 자, 지금 조회할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는 4월까지 마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을 할 때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끌고 올 겁니다. 이번에는 직접 재료비 계산 가겠습니다. 클릭. 5월 제품 101과 제품 102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단가와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마감이라고 있어요. 자, 클릭. 그러면 재고자산 수불부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되고요. 모든 원재료와 제품, 즉 우리 회사에 있는 재고자산이 다 보입니다. 이때 마감을 하실 때 재료에 대한 마감만 하세요. 그래서 건별로 마감하겠다. 그러면 마감 단추를 누르면 첫 번째 것만 마감이 됩니다. 자, 확인. 마감됐죠? 두 번째 거는 안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원재료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 마감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원재료만 마감됐다고 여로 표시가 되고요. 제품은 표시가 안 됩니다. 마감도 안 됐어요. 마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재료비 계산으로 갑니다.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101 제품을 만드는데 3천만 원이 들었고요. 102 제품을 만드는데 1200만 원의 직접 재료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노무비 계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재료비 계산 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직접 노무비 계산 체크하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반드시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5월 입률이 이미 계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투입된 400시간 곱하기 입률해서 700만원, 300시간 곱하기 만원 해서 300만원이 직접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조간접비 부분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5월 제조 부분에 생산 1부와 생산 2부, 보조 부분에 동력부와 가공부에 전표에 입력된 경비들이 모두 불러왔고요. 이번에는 보조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5월 동력부를 50대 50으로 나눠줬었고 가공부는 60대 40이었어요. 비율에 따라서 생산 1부와 생산 2부에 각각 배분했습니다. 배분하고 나서 제조 부분으로 갑니다. 5월 자, 제조 간접비 계산을 할 때 제조 부분 배분 기준은 투입 시간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입 시간으로 커저를 놓으시고 첫 번째 지시서는 제품 101 630만 원이 들고요. 두 번째 지시서는 아직 완성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별표로 나옵니다. 725만 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을 할 건데 완성품 원가 조회를 하겠습니다. 5월 평균법을 한대요. 종합원가는 평균법입니다. 반드시 평균법을 하셔야 돼요. 자, 개별원가가 있고 종합원가가 있는데 이 개별원가와 종합원가는 어디서 구분이 될까요? 네, 혹시 이게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물류관리에 품목 등록을 눌러보시면 제품에 대한 원가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 101은 개별원가, 102는 종합원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품 원가 조회 하셔서 5월분 다시 조회할게요. 조회를 하시면 101 제품에 대해서는 4,300만원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완성품 제조원가가 동일한 금액이 뜨고 단위당 제조원가는 완성품 제조원가를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144,333원이 되겠습니다. 제품 102는 2,225만원 중 제공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고 완성된 것만큼만 1,731만 811원이고요. 단위당 제조원가는 57,703원입니다. 완성품 단위당 제조 원가를 원가 반영 작업을 할 거예요. 어디다가 생산 입고 입력. 자, 물류관리의 생산 입고 입력. 여기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101은 완성품 원가조회에서 복사해 갖고 와야 되죠. 자, 144,333원을 컨트롤 C 생산 입고 입력에 오셔서 제품 101의 생산 단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생산 금액을 됐고요. 완성품 원가조에서 102에 대한 제조원가 컨트롤 C 생산 입고 입력의 두 번째 제품인 102의 생산 단가 넣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생산 금액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인데 5월에 원가 계산 마감한
한 후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하고 단 원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한다. 저희가 원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게 프로그램에서 아예 반올림 되게끔 막아놨어요. 그래서 저희 그냥 처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소수점까지 나온다 그러면 버림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류관리에 오셔서 원가관리, 원가계산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클릭. 1월부터 5월까지 조회를 해주셔야 돼요. 매출원가는 제품 매출원가를 사용할 거죠. 그래서 F2 눌러서 제품 매출원가 455번. 그래서 여러분이 455번은 제품 매출원가다. 이런 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는 500번대 쓰고요.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됩니다. 확인. 제품 매출원가를 구하는데 원재료비부터 노무비, 경비,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을 이제 구할 겁니다. 구하는데 기능 모음을 눌러서 기말 재고 반영. 왜냐하면 재고자산 수불부를 이미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이미 계산이 됐어요. 반영시켜 주세요. 원재료는 5,780만 원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되고요. 제공품은 493만 9,189원입니다.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는 6,061만 811원인데 상단에 보시면 매출액이 하나도 물건을 판 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다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됩니다. 6,061만 811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 예. 6월 1일자 결산 차감 분계까지 합니다. 예. 확인. 그러면 이제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어디 가서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5월 31일로 조회합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가 일어난 게 보이시고요. 6월 1일자 한번 볼까요? 6월 1일자 마이너스인 차감 분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를 해서 첫 번째 결산 분계 일으키시고 차감 분계도 이해해서 일으키셔야 12월 31일 날 제조원가 명세서를 1년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류관리 쪽에 오셔서 이번에는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5월로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자, 5월. 그러면 원재료비가 들어왔고 노무비, 경비, 단기 총 제조 비용이 6,555만 원. 살짝 올리겠습니다. 기초는 없었고요. 기말은 493만 9천 원.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6,061만 811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회 모의 문제 중 원가회계 5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